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야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인천 원당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민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 한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케데라는 화가의 작품과 생애를 중심으로 분단과 한국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서 손을 들고 종이를 뿌리고 고함을 외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네요. 오른쪽 사람들이 왼쪽으로 행진해 가고 있는 듯하죠. 맞은편 왼쪽에는 이들의 행렬에 놀란 듯한 표정의 일본인 경찰들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사건을 그린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온 국민이 참여했던 거적적인 민족 저항운동인 3.1운동을 그린 것이죠. 앞줄에는 주먹을 쥐고 상대를 노려보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지팡이를 짚고 나온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뱅기머리를 한 소년도 행렬에 다급히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쪽진 머리를 한 여성들도 행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들이 3.1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케데라는 화가가 1957년에 그린 3.1봉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 장면만 보고 짐작할 수 있으실까요?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오른쪽 끝에 빼꼼하고 나온 조형물을 하나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저건 무엇일까요? 저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실제 1880년대 외국인이 찍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건물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탑의 위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탑은 오늘날 탑골공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하고 탑골공원의 상관관계는 잘 아실 거예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던 장소가 바로 탑골공원이었죠.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제 막 탑골공원에서 나와 종로를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사진 포착하듯이 그려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게 된 건 두 권의 책에서였습니다. 한 권은 1958년에 발간된 것이었고 또 한 권은 1960년에 발간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던 중에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왼쪽은 태극기가 보이고 오른쪽은 그 자리 그대로 깃발이 보입니다.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처음에는 태극기를 그렸다가 그 부분을 지우고 자주독립이라는 한자가 적힌 깃발로 수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바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그림을 바꾼 작가는 누구였을까요? 이제부터 화가 이케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이케데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13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케데가 그린 작품 중 하나인 해방고지를 살펴볼까요? 1945년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오는 두 명의 여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소식이 정말인지 당황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미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그날의 풍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인물의 표현 역시 무척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케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미술계에서 무척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3개월 동안 인민군의 점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북측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남쪽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작업들을 해야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남한의 화가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게 됩니다. 이케대 역시 이 작업에 동원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짐작해 볼 수 있으실까요? 이건 인천 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촬영해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실제로 화가들이 이런 작업에 동원이 되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면서 이때 북한의 선전 작업에 동원되었던 화가들은 자신들의 신변이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잠시 몸을 피하자고 그렇게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케대 역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는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에 개봉된 스윙키즈라는 영화 아실까요? 이 영화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측의 포로들이 수용소 안에서 댄스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무슨 댄스단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 그 당시에는 북과 남 모두 자신들의 체제 내에서 포로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보장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로 수용소 안에 수감되었던 이케대 역시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미술 교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1951년 미술수첩이라고 쓰여있는 이 노트는 이케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제작한 미술 교본입니다. 이 안에는 자신이 일본 유학 시절에 해부학에 기반해서 인체의 모습을 데생했던 것들을 남겨두기도 했죠. 우리가 앞서 봤던 해방고지라는 작품의 인체 묘사에 이런 식의 연필 데생이 들어가서 수용소 안에 다른 화가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 있던 이케대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편지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이 사라져서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또 그때로 생활 설계를 새로 꾸며봅시다. 내 마음은 지금 안방에 우리 집 식구들과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 11월 11일 이케대. 이케대는 전쟁이 끝나서 다시 새롭게 생활을 꾸려보자고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케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북한행을 선택하고 북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가족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케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케대가 가족을 남겨놓고 북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한 신문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케대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에 그에게 그림을 배웠던 이주영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주영 씨가 훗날 화가가 되고 그가 아드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인민군 치하 서울에 남아 김일성,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리는 등 강제부역을 하다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직후 북쪽으로 끌려갔답니다. 국군에게 체포된 지 뒤 포로로 오인됐고 거제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남녘땅에 고향과 가족이 있는 화가가 인민군 포로 신세가 되어 한탄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부친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봤을 때 이쾌대는 본인은 남한에서 태어났고 가족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민군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엄청 한탄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신사를 앞두고 다른 막사 포로들이 밤에 불러내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부친이 알고 전해줬대요. 그 뒤 이쾌대 선생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막사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결국 남한을 택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 이쾌대 선생은 생존을 위해 일단 북으로 피신해야 할 것 같다. 내 작품을 잘 보관해달라며 작품을 넘겨주셨다고 해요.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피눈물 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쾌대는 포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즈음에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남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기 위해서 임시로 북으로 잠깐 올라가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쾌대가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는 그가 수용소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지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서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괴롭지만 참고 아이들 데리고 줄기차게 참아주시오. 일일이 집안 사정 알고 싶고 묻고 싶지만 오히려 그러는 것이 당신이나 나 자신이 되려 괴로울 것만 같습니다. 아껴둔 나의 채색 등 하나씩 처분할 수 있는 대로 처분하시오. 그리고 책, 책상, 헌 캠퍼스, 그림들도 돈으로 바꾸어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오. 이쾌대는 부인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자식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쾌대의 부인 유갑봉 여사는 자신의 남편의 그림을 한 점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리고 나서 보니 이쾌대의 3일 봉기 작품은 작품 속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서울 종로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나 태극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북한에 올라갔던 화가 이쾌대가 본인이 남한 출신의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찌된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태극기 부분을 지우고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깃발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 젊은 날의 이쾌대와 그의 부인 유갑봉의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의 인생에 한국전쟁이라는 시기가 드리워지지 않았더라면 이쾌대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1957년 북한에서 그린 이 3일 봉기 작품은 우리가 3일 기념일에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 화가 이쾌대의 삶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2편에서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